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잇몸은 노화 현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약해지는 피부기관 중 하나입니다. 치아가 음식을 씹을 때 버틸 수 있도록 잡아주는 잇몸이 치주이며 잇몸뼈에 염증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염증이 치근을 타고 잇몸뼈 주변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는 잇몸뼈가 후퇴하면서 치아가 흔들려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오래 지속하려면 구강검진이나 올바른 양치질로 평상시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잇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병을 싹 사라지게 하는 식품과 잇몸 질환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병에 좋은 식품, 첫 번째로는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많은 연구를 통해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었고, 특히 광범위한 항균 효과 덕분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천연 물질이기도 합니다. 프로폴리스의 이러한 항균 작용에 대해 일어나는 현상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성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실제로 치은염이 있는 당뇨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프로폴리스를 투여하면서 치과 치료를 실시한 결과 치은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 없이 잇몸 치료를 받은 대조군에 비해 프로폴리스를 투여하면서 잇몸 치료를 한 실험군에서 잇몸과 치아가 더 잘 붙어 있게 되는 효과를 본 것이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과 치아가 벌어지면서 안쪽에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염증이 개선되면서 잇몸과 치아가 더 잘 붙게 되고,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프로폴리스를 같이 챙기면 잇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잇몸병에 좋은 음식, 두 번째로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치석과 구강 내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은 잇몸 염증을 비롯해 치주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하루에 2~3잔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잇몸 보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성인을 대상으로 녹차를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잇몸 건강 상태가 낫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녹차 한 잔만 마셔도 잇몸 손상이나 출혈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성분이 대장암, 위암, 폐암 등 각종 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가 보고된 만큼 세균과 그 부산물로 염증이 생기기 쉬운 구강 환경에서도 항염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녹차의 타닌 성분이 치아를 누렇게 착색시킬 수 있으므로 녹차를 마신 후에는 치아색이 변하지 않도록 물로 2~3번 정도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병에 좋은 음식은 이 외에도 뼈 생성에 좋은 홍아씨, 칼슘과 인이 풍부한 치즈, 잇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귤의 비타민C, 치아 사이 플라크를 제거하는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잇몸 질환 없애는 소금물 가글 방법입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잇몸 염증과 붓기를 줄게 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이 삼투 현상을 일으켜 물과 농이 잇몸 조직에서 소금물 쪽으로 제거되게 하는 원리이며, 하루에 한두 번 양치를 한 후 1분 정도 머금었다가 뱉어내고 물로 입안을 헹구면 충치와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고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죠. 단 소금물 농도를 잘 맞춰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체액보다 농도가 낮으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힘들고, 반대로 소금물 농도가 높으면 구강 점막을 손상시켜 건조증이 올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농도는 눈물보다 좀 더 짠 정도입니다. 물에 소금을 3% 농도로 섞으면 되는데, 물 한 컵에 소금 3분의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주의할 점은 소금을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소금 결정이 크면
잘 녹지 않은 소금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간혹 칫솔에 소금을 묻혀 양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소금 결정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아주 단단하죠. 특히 고운 가루로 된 소금이 아니라 반짝반짝한 결정 소금은 마치 칼과 같고 소금 알갱이가 잇몸에 상처를 쉽게 내어 잇몸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비싼 소금이라고 해도 칫솔에 찍어서 잇몸에 비비는 순간 잇몸에 작은 칼들을 묻혀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잇몸을 약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잇몸 질환에 좋은 음식과 소금물 가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항상 좋은 양치 습관을 갖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며 스케일링과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관지 건강의 특효인 생강의 효능, 생강 효능 10배 증가시키는 방법, 생강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기관지는 찬 공기가 직접 닿는 부위라서 세균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합니다. 이때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생강이 대표적입니다. 생강은 강한 살균 효과로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해 기관지 건강을 챙기는데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강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세균 감염을 막아 가래에 기침을 줄이고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콜레라 등 각종 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라피노스라는 성분은 세균이 생물막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쉬운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트 효소를 억제해 몸속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 생강은 염증 유발 지수가 마이너스 0.453으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염증 유발 지수가 낮을수록 항염 효과가 뛰어난데요. 마늘, 양파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따뜻한 성질이 강해 몸에 냉증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으면 이를 완화해 줍니다. 열이 나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생강과 팥뿌리를 푹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강의 효능을 10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말려 먹으면 효과가 10배로 증가합니다. 겨울에는 말린 생강과 대추와 감초를 2대 1대 1 비율로 섞어 차처럼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생강을 절구에 찧어 설탕에 잰 다음 얇게 펴서 말린 생강과자나 얇게 썰어 입맛을 돋우는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생강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므로 체질이나 위, 십이지장 궤양 등의 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돼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몸의 열을 높이고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